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닌 창작 드라마입니다. 나는 그의 아내와 곧 재혼합니다. 아내는 건물주라는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하지만 돌아올 수는 없을 거야. 1년 뒤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울면서 무릎 꿇고 하지만 저는 말했어요. 딴 남자와 살다가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야?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건 2년 전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박진수는 올해로 60이 되었어요. 중소건설회사를 운영한 지 30년.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평범한 오후였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한수진. 인테리어 회사 대표였어요.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사업 파트너였죠. 진수의 건설회사가 건물을 올리면 수진의 인테리어 회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신뢰가 10년이었어요.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서로의 사람됨을 믿었죠. 그런 수진에게서 걸려온 전화. 진수는 별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애써 누르고 있는 듯한 목소리였죠.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부동산 이사 직함으로 일하고 있는 거 아느냐고. 진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수진의 남편이라면 최현우. 상가 건물을 몇 채 가지고 있다는 건물주였죠. 사업 모임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부동산 이사로 일한다는 걸까요? 수진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 남편 지갑을 정리하다가 낯선 명함을 발견했다고 해요. 550인 중개사 이사 최현우. 그리고 명함 뒷면에는 부동산 사무실 주소가 적혀 있었죠. 진수는 그 주소를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은희의 부동산 사무실이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남편이 과거에도 바람을 피운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 이후로 경계해 왔는데 이번에도 같은 느낌이 든다고. 또 시작인 것 같다고. 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귀에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죠. 최근 아내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은희는 작은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지방 출장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물건을 보러 간다며 하루 이틀씩 집을 비웠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사업이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발로 뛰어야 먹고 사는 게 부동산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와도 건성이었어요. 예전에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요즘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일이 많았죠. 대화도 줄었습니다. 물어봐도 짧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무언가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처럼. 진수는 그게 사업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으니까요. 힘들겠거니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지금 수진의 전화를 받고 나니 모든 조각이 다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출장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건성인 태도도 줄어든 대화도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 30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29에 만나 30에 결혼했어요.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며 함께 늙어왔죠. 그 세월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수는 무거운 목소리로 수진에게 말했어요. 한번 만나자고.
직접 보고 얘기하자고, 수진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전화로는 다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진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아내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지난 30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신혼 시절의 환한 웃음, 아이들 돌잔치 때 행복해하던 얼굴, 사업이 어려울 때 함께 버텨주던 손, 그 모든 게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거짓이 섞여 있었던 걸까요? 진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확인해야 한다는 것, 모른 척 넘어갈 수 없다는 것.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진수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노을이 스러지고 하늘이 검푸르게 변해갔습니다. 내일 수진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진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예감만 있었어요. 평범했던 일상이 끝나가고 있다는 예감. 창밖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30년 결혼 생활.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수진을 만났어요. 10년 넘게 거래해온 인테리어 회사 사무실에서였죠. 평소라면 공사 일정이나 자재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남동생에게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의리 있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예전에도 비슷한 일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믿을 만하다고요. 진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과거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그 남동생이 움직였던 거죠. 증거를 잡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래서 수진이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수진은 이번에도 남동생에게 부탁했어요. 두 사람의 행적을 유심히 관찰해달라고, 어디서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스로 미행하거나 추적할 자신이 없었어요. 감정이 앞서면 실수를 할 테니까요. 차라리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나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동생이 움직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다고. 진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하게 되면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죠. 수진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날 은희는 지방에 물건 보러 간다고 했어요. 1박 2일 출장이라며 짐을 챙겨 나갔죠. 진수는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하지만 은희의 차는 지방으로 가지 않았어요. 남동생이 추적한 결과 은희의 차는 시내 대형마트 주차장에 멈춰 있었습니다. 지방 출장이라더니 시내 마트라니. 진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동생은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차가 마트 주차장에 들어왔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죠. 남동생은 그 차의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에게서 미리 받아둔 번호였어요. 현우의 차였습니다. 잠시 후 은희가 마트 안에서 나왔어요. 손에는 작은 쇼핑백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러 온 게 아니었죠. 은희는 곧장 현우의 차로 걸어갔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렸어요. 은희가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떠났죠. 남동생은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차는 시내 호텔로 향했어요.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이었죠.
남동생은 주차장 입구에서 차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마트에서 현우의 차에 타는 은희,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 시간과 장소가 선명하게 찍힌 사진들. 수진이 그 사진들을 진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진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화면 속 아내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옷차림이었어요. 그날 아침 입고 나간 베이지색 재킷. 지방 출장 간다며 캐리어를 끌던 모습이 떠올랐죠. 하지만 사진 속 은희는 지방이 아니었습니다. 시내 한복판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의 차에 타고 있었죠. 진수는 분노해야 했을지도 몰라요.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30년을 함께한 아내의 배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이 천천히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균열이 조금씩 퍼지면서 서서히 주저앉는 느낌.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남편의 바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과거에도 한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자기 명의로 바꿔둔 것이고요. 하지만 또다시 반복되는 배신. 수진의 얼굴에도 허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라는 사람에 대해 물었어요. 수진의 남편이고 건물주라는 것은 알지만 그 외에는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건물 몇 채를 가지고 있고 임대업을 한다고.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재산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죠. 진수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겠다고. 증거는 이미 충분하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죠. 진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당장 아내를 붙잡고 추궁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붙잡아봤자 서로만 상처받을 뿐이죠. 진수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스스로 돌아오는지 아니면 끝까지 거짓말을 이어가는지 그 선택은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수진의 사무실을 나섰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진수는 주차장까지 걸으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아내는 왜 그랬을까? 3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불만족스러웠던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진수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좋은 남편이었을까요? 사업한다고 바쁘게 살았어요. 집에 와도 피곤해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할 때가 많았죠. 하지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다른 여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그게 충분하지 않았던 걸까요? 진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아내의 선택은 아내의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사진이 떠올랐어요. 다른 남자의 차에 타는 아내. 호텔로 들어가는 차. 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에요. 배신당한 느낌, 모욕당한 느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슬픔이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함께 늙어가자던 약속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진수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할 집으로. 내일도 모레도 아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진수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돌아올지 떠날지 선택은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진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일상을 보냈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아내와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균열이 있었죠. 진수는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어디에 다녀오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런데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스스로 돌아올 기회를. 하지만 은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방 출장을 핑계로 외박했어요. 집에 와도 딴 생각을 하는 듯 했죠. 눈이 마주쳐도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뒤였죠.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어요. 갑자기 조용해진 거실. 은희가 의아한 눈으로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수는 담담하게 물었어요. 건물주가 당신 사무실 이사로 일하고 있느냐고. 은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진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건물주가 왜 하필이면 부동산 이사를 하느냐고. 이상하지 않냐고. 은희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입을 열었죠. 요즘 계약건이 없어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사무실 유지하기도 빠듯하다고. 그때 현우가 제안을 했다고 해요. 자기한테 이사 직함을 주면 큰 계약건을 연결해 주겠다고. 인맥이 넓으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은희는 솔깃했습니다. 사무실이 어려운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명함을 만들어줬다고 했어요. 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그게 다냐고. 은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현우가 정말로 큰 계약건을 성사시켜줬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서 어려운 거래를 따냈다고. 다른 부동산에서 포기한 물건이었는데 현우가 해냈다고요. 은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해준다고 했습니다. 사업 파트너로서, 그리고 여자로서. 진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어요. 아내의 마음이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것을. 은희의 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현우 이야기를 할 때만 그랬어요. 30년 함께 산 남편 앞에서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면서. 진수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진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좋다고. 하지만 한번 나가면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은희는 그 말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듯 했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죠. 붙잡지 않으니까. 울고불고 난리치지 않으니까. 진수는 그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30년 함께 산 아내였어요. 아이들을 낳고 집을 짓고 사업을 일구며 함께 해온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다른 남자에게로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붙잡지 않았어요. 은희는 아마 진수가 무심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정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진수는 알았어요. 억지로 붙잡아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래서 기회를 준 거였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라고. 대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며칠 후였습니다. 은희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장에서 옷을 꺼내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정리하고 신발장에서 구두를 골랐죠. 진수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30년치 물건들이 캐리어에 담겨가는 걸, 한 사람의 흔적이 지워져 가는 걸. 은희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현관으로 향했죠. 문 앞에서 은희가 돌아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진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은희가 앉던 소파 자리가 비어 있었죠.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어요. 진수는 천천히 일어나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어요. 은희의 옷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행거에는 진수의 옷만 남아 있었죠. 화장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화장품이 놓여 있던 자리가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거울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진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60살의 남자, 주름이 깊어진 얼굴, 지친 눈빛, 30년 함께한 아내가 떠났습니다. 다른 남자에게로.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적시고 있었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진수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크나큰 일을 겪으면 그런 거라고 하죠. 감정이 마비되는 거. 밤이 깊어갔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어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지난 30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은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혼식 날 은희는 눈물을 글썽였죠. 첫째를 낳던 날 은희는 진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진수는 중얼거렸어요. 분명히 말했다고. 한번 나가면 돌아올 수 없다고. 그건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배신은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떠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뢰의 문제였죠.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금이 간 그릇처럼. 진수는 창문에 손을 대었어요.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바깥은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수의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 같은 것. 모든 게 끝난 뒤에 적막함. 진수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은희와 현우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내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살기엔 충분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은희는 행복했어요. 아니, 행복을 넘어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신혼 같은 나날이었어요. 현우는 은희를 뜨겁게 안아주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팔이 허리를 감고 있었죠. 밤이면 쉴 틈 없이 은희를 원했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진수는 언제부터인가 은희를 여자로 보지 않았어요. 같이 사는 사람, 아이들, 엄마, 그게 전부였죠. 잠자리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현우는 달랐어요. 그의 눈빛에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은희를 바라볼 때 눈동자가 뜨겁게 타올랐죠.
그 시선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현우의 손이 닿으면 피부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갈 때 은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어요. 그는 굶주린 짐승 같았습니다. 은희의 목덜미에 입술을 묻고 쇄골을 타고 천천히 내려왔죠. 은희는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어요. 침대 시트가 구겨지고 베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은희의 손톱이 현우의 등을 핥히었어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땀에 젖은 몸이 뒤엉켰습니다. 은희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 온몸의 감각이 한 점으로 모이는 느낌. 현우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당신 없이는 안 된다고. 은희는 그 말에 녹아내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여자로서 원해지는 느낌. 누군가에게 간절히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밤마다 그랬습니다. 현우는 지칠 줄 몰랐어요. 은희를 붙잡고 안고 탐했습니다. 쉴 틈을 주지 않았죠. 은희는 그 격렬함에 빠져들었어요. 진수와의 30년은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파도 한 점 없는 고요한 수면. 평화롭지만 지루했죠. 하지만 현우와의 나날은 폭풍우 같았어요. 휘몰아치고 뒤흔들고 집어삼켰습니다. 은희는 그 폭풍에 기꺼이 몸을 맡겼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55에 다시 찾아온 청춘 같았어요. 은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을 따라오길 잘했다고. 동거 초반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현우가 성사시켜준 큰 계약 덕분이었어요.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어려운 거래를 따냈죠. 다른 부동산에서 포기한 물건이었는데 현우가 해냈습니다. 그 계약 하나로 몇 달은 버틸 수 있었어요. 수수료가 제법 쏠쏠했거든요. 은희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현우가 진짜라고. 건물주 인맥으로 큰일을 해내는 사람이라고. 두 사람은 함께 외식도 하고 드라이브도 다녔어요. 낮에는 사업 파트너, 밤에는 연인.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현우는 말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큰 돈이 들어올 거라고.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이 곧 들어온다고. 그때 되면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자고. 은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밤마다 자신을 뜨겁게 안아주는 남자. 그 남자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큰 계약건은 더 이상 없었어요. 현우가 연결해준다던 물건들은 대부분 흐지부지 되었죠. 사람을 만나봤는데 안 됐다. 조건이 맞지 않았다. 핑계는 다양했습니다. 은희의 부동산 사무실은 자잘한 계약으로 간신히 연명했어요. 월세 계약, 전세 계약. 수수료가 크지 않은 것들이었죠. 생활비도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우가 반반씩 내자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은희 쪽 부담이 커졌어요. 현우는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건물 관리비가 많이 나갔다. 세입자가 월세를 밀렸다. 곧 정리되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물주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밤의 열기도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밤 불타올랐던 두 사람. 하지만 요즘은 횟수가 줄었어요. 현우가 피곤하다며 등을 돌리는 날이 많아졌죠. 은희가 먼저 다가가도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예전에 그 뜨거운 눈빛은 어디로 간 걸까요? 현우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은희의 말에 귀 기울여주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누구랑 연락하느냐고 물으면 사업 관련이라고 했죠. 밖에 나가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미팅이 있다. 사람을 만나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은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실증 난 걸까? 아니면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현우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건물주라는 것,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밤이면 은희는 자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현우가 옆에서 코를 골며 잘 때 은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에는 이 남자가 너무 좋았어요. 밤마다 자신을 원해주는 게 행복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시들해졌습니다. 남은 건 뭘까요? 의문이 커져갔어요. 건물 수익은 왜 안 들어오는 걸까? 큰 계약건은 왜 더 이상 없는 걸까? 이 남자의 정체는 뭘까?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물어봤다가 무서운 대답이 돌아오면 어쩌죠? 그래서 모른 척 했어요. 그리고 그 의문은 곧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해소될 예정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은희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손님이 뜸한 한가한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손님 한 명이 들어왔어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상가를 보러 왔다고 했어요. 작은 가게를 열 생각이라며. 은희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손님은 귀했으니까요. 은희가 매물 자료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남자는 자료를 훑어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언가 생각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은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남자 건물주분이 잘해주시느냐고. 은희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었죠.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남자가 설명했어요. 자기가 예전에 그분 건물 세입자였다고, 몇 년 전에 그 건물에서 작은 가게를 했다고 했습니다. 은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현우 건물의 세입자였다니. 남자는 의아하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분 갑질이 좀 심하지 않느냐고. 자기가 있을 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갑질이라니. 현우가? 남자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건물주가 세입자들한테 비위를 맞추라고 했다고 해요.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았고 월세 하루만 늦어도 전화가 빗발쳤다고. 권한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갑질을 했다며 한숨을 쉬었죠. 은희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권한도 없는 사람이라니. 건물주인데 왜 권한이 없어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확실한 건 아닌데요. 그냥 들은 얘기인데요. 그 사람 예전에 바람 피우다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부인한테 크게 걸려서 난리가 났다나. 은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을 피웠다고? 그리고 걸렸다고? 남자는 계속 말했어요. 그 뒤로 건물이 다 부인 명의로 넘어갔을 거라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런 걸로 안다고. 지금 그 사람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자료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남자는 은희의 반응을 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자기가 뭔가 잘못 말한 건가 싶은 표정이었죠. 괜히 쓸데없는 말을 했다며 사과했어요. 그냥 예전 일이 생각나서 그랬다고. 상가 매물은 다음에 다시 보겠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사무실에 은희 혼자 남았습니다. 은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방금 들은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바람 피우다 걸렸다. 건물이 부인 명의로 넘어갔다. 그 사람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의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건물 수익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왜 생활비를 자기가 더 많이 부담했을까? 왜 현우는 늘 핑계만 댔을까?
현우가 했던 말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세입자가 월세를 밀렸다. 관리비가 많이 나갔다. 곧 정리된다. 조금만 기다려라. 전부 거짓말이었을까요? 은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모든 게 들어맞았어요. 건물주 행세, 이사 직함으로 큰 소리치던 것, 계약건 연결해 준다던 허세, 전부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은희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현우에게 전화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태만한 목소리.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냐고. 집에 좀 와달라고. 할 말이 있다고. 현우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알았다고, 저녁에 들어간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저녁 오피스텔.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은희는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대수롭지 않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은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부동산에 손님이 왔다고. 예전에 당신 건물 세입자였던 사람이라고. 현우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은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당신이 예전에 바람 피우다 걸렸다고. 그 뒤로 건물이 전부 부인 명의로 넘어갔다고. 현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은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건물이 당신 거 아니라며. 아무것도 없다며. 그게 사실이냐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은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그래, 맞아.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 은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현우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건물 전부 마누라 명의라고. 예전에 걸려서 다 넘어갔다고. 자기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은희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부 거짓말이었느냐고. 건물 수익, 큰 계약건, 화려한 미래, 다 허세였느냐고. 현우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이미 이렇게 된 건데. 은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게 허세였어요. 건물주라는 신분도, 이사 직함으로 큰 소리치던 것도, 함께 잘 살자던 약속도, 빈 껍데기, 속빈 강정. 그게 현우의 정체였습니다. 은희는 그 허세에 속아 30년 결혼을 버렸어요. 남편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자식들을 버렸죠. 그런데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 거예요. 현우는 그런 은희를 무심하게 바라봤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죠.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둥이 멀리서 울렸어요. 은희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비와 함께, 천둥과 함께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고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이 찾아왔죠. 진수는 여전히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집에 혼자 산다는 것. 30년 함께했던 사람이 사라진 빈자리.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진수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누가 사장님을 찾아왔다고. 여자분인데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고. 진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약속 잡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일단 들어오라고 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은이었습니다. 진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1년 전과 너무 달랐어요.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볼은 푹 꺼져 있었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예전에 은희는 깔끔하게 차려입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구겨진 옷에 정리되지 않은 머리카락.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은희는 진수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사무실 바닥에 남편 앞에 진수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은희의 입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잘못했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오열이었습니다. 1년 전 당당하게 집을 나서던 여자가 맞나 싶었어요. 현우가 자신을 인정해준다며 의기양양하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죠.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하지만 진수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1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내가 짐을 싸서 나가던 날, 텅 빈 옷장을 바라보며 홀로 서 있던 밤, 진수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갔으면 둘이 잘 살아야지.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고. 은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에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냐고. 좋을 때는 그 남자한테 가더니 안 되니까 이제 와서 돌아오겠다고. 은희가 매달렸습니다. 그때는 몰랐다고. 현우가 전부 거짓말인 줄 몰랐다고. 속은 거라고. 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속은 건 당신 책임이라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 못한 건 당신이라고. 은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진수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어요. 딴 놈과 뒹굴다가 이제 와서 내게로 돌아오겠다고. 누가 그런 여자를 받아주겠느냐고. 은희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겠죠. 진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은희 앞에 툭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라고 했어요. 도장 찍어서 보내라고. 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이혼 합의서와 재산분할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당신이 집 나가기 전부터 증거 다 모아뒀다고. 그 남자와의 불륜 행위들, 사진, 호텔 출입 기록 전부 있다고. 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유책 배우자로 돈 것까지 했으니 이혼은 충분하다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위자료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냥 깨끗하게 끝내자고. 은희는 서류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진수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등을 보인 채 말을 이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냐고. 무릎 꿇고 울면 다 용서받는 거냐고.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주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나가도 좋지만 한 번 나가면 돌아올 수 없다고도 했다고. 은희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하며 매달렸죠. 하지만 진수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어요. 창밖에 봄 햇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류 도장 찍어서 일주일 안에 보내라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희는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딸 서연은 냉정했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1년 동안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었다고. 그런 아빠 옆에서 지켜봤다고.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머니를 위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위한 눈물이었죠. 아들 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선택한 거 아니냐고.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은희는 자식들에게도 외면당했어요.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진수에게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은희의 도장. 떨리는 손으로 찍었는지 인주가 번져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서류를 한참 바라봤어요. 3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진수는 서류를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이 났구나. 속이 후련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처리되고 30년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진수는 그 통보를 받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끝이 났구나. 진짜 끝이 났구나.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혼 후에도 진수와 수지는 계속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이혼 절차 때문이었어요.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법적인 문제를 상의하고 같은 처지에 놓인 두 사람이었으니까요. 수진도 현우와 이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이미 자기 명의였으니 복잡할 건 없었어요. 다만 마음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죠.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어요. 처음에는 사업 이야기도 섞어가며 인테리어 공사 일정, 자재 선정, 현장 점검, 10년 넘게 해온 것처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의 주제가 달라졌습니다. 수진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날이었어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고. 그동안 묻지 못했던 이야기를. 수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사업 수완이 있어 보였고 자신감이 넘쳤다고. 건물 몇 채를 굴리는 사람답게 당당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다고 해요. 허세가 심했고 실속은 없었다고. 큰 소리는 치는데 정작 일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그러다 바람을 피웠습니다. 수진이 직접 잡았어요. 그때 이후로 모든 재산을 자기 명의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분노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지난 일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진수는 그제야 모든 그림이 맞춰졌어요. 현우가 왜 건물주 행세를 했는지, 왜 이사 직함으로 허세를 부렸는지, 왜 은희에게 큰 소리 쳤는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빈 껍데기, 속빈 강정. 은희는 그 허세에 속아 넘어간 거였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고. 진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허탈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수진이 진수를 바라봤어요. 사장님은 어떠셨냐고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좋은 남편이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사업한다고 바빴고 대화도 많이 못 나눴다고. 무뚝뚝하고 표현도 서툴렀다고. 하지만 한 가지는 자신 있다고 했어요. 성실하게 살았다고.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다고.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묵묵히 일했다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넘게 사업 파트너로 지켜봤다고 했어요. 사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진수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의 만남은 달라졌어요. 사업 이야기보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수진이 좋아하는 책 이야기, 진수가 젊었을 때 꿨던 꿈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10년 동안 사업 파트너로만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의 다른 면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함께 공사 현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느낌이 달랐어요. 일 때문이 아니라 함께 있고 싶어서 가는 느낌. 점심을 같이 먹고 커피를 마시고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죠. 진수는 수진과 함께 있으면 편안했어요.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수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서로의 상처를 아는 사람끼리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딸 서연이 눈치를 챘어요. 아버지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다고, 웃는 일이 많아졌다고. 서연이 슬쩍 물었어요. 요즘 누구 만나시느냐고.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연은 그 미소를 보고 알았어요. 아버지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는 걸.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진수와 수지는 교회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도시에서 벗어난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었죠.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별다른 주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진수는 문득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창가에 앉은 수진. 오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잔잔한 미소를 띤 얼굴. 진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진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수진 씨, 우리 10년 넘게 사업 파트너였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진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다른 파트너가 되면 안 될까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멈칫했어요. 진수는 말을 이었어요. 사업 파트너 말고 인생 파트너.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고. 창밖으로 단풍잎이 흩날렸습니다. 카페 안은 고요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을 했다고. 진수 씨와 함께라면 좋겠다고. 진수는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두 사람의 손이 처음으로 맞잡힌 순간 창밖으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신뢰. 그 신뢰가 사랑으로 변하고 있었다는 걸. 진수는 수진의 손을 꼭 쥐었어요. 수진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 2년 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날 세상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도심 외곽의 작은 웨딩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나무가 보였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죠. 오늘은 진수와 수진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진수의 딸 서연과 아들 준영, 수진의 아들과 딸, 그리고 손녀 민지. 대규모 피로연도, 화려한 축가도 없었어요. 두 사람이 원한 건 조용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시간. 웨딩홀 안은 꽃향기로 가득했어요. 테이블마다 작은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창가에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검은 양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62세의 신랑. 주름진 얼굴에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딸 서연이 다가와 아버지의 넥타이를 고쳐주었어요. 아빠, 긴장하셨어요? 진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하려니 어색하다고. 서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아빠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수진 사장님이랑 잘 어울린다고.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아하고 우아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손녀 민지가 꽃잎을 뿌리며 앞서 걸었어요.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7살 소녀. 할아버지 결혼해요.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따뜻한 웃음. 두 사람이 서약을 나눴어요.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10년 넘게 사업 파트너였는데 이제 인생 파트너가 되네요. 당신은 진짜입니다.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 남은 인생 함께하고 싶어요. 수진도 말했어요. 진수 씨, 허세 부리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 알아요. 사업 파트너에서 인생 파트너로 끝까지 함께 할게요.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의 금반지.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엇보다 컸죠. 창밖에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피로연이 끝나고 가족들이 떠났습니다. 진수와 수지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호텔로 향했어요.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신혼의 첫날 밤을 보내기로 한 곳이죠. 객실 문이 열렸어요. 창밖으로 산 능선이 보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섰어요. 한참 동안 말없이 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수가 먼저 움직였어요. 수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노을빛이 그녀의 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진수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수진의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대었어요. 가볍고 조심스러운 입맞춤. 그 안에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지켜봐온 사람에 대한 존경. 같은 아픔을 겪고도 꿋꿋이 일어선 사람에 대한 경의. 수진이 눈을 감았어요. 그 입맞춤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서로를 찾아갔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10년의 세월을 풀어내듯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진수의 손이 수진의 볼을 감쌌어요. 따뜻한 손바닥. 수진이 그 손에 볼을 기댔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엉켰어요. 깊어지는 입맞춤. 서로의 숨결이 섞였습니다. 진수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드레스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마치 귀한 선물을 열듯이 수진도 진수의 넥타이를 풀었어요. 양복 단추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옷과 함께 풀려내렸어요. 사업 파트너로 만났던 시간, 서로의 상처를 나눴던 시간, 신뢰가 사랑으로 변해가던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수는 수진의 쇄골에 입술을 가져다 대었어요. 천천히 어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알기 위한 몸짓. 이곳저곳을 탐하며 수진의 숨이 가빠졌어요. 진수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넘겼습니다. 진수의 손이 수진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어요. 머릿속에 새기듯, 손길에 새기듯, 조심스럽게 하지만 깊이. 수진도 진수의 가슴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빠르게 힘차게.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젊은 날의 격정은 아니었어요. 불타오르는 욕망도 아니었죠. 하지만 더 깊었습니다.
더 따뜻했어요. 10년간 쌓아온 신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경이 있었어요. 함께 늙어가겠다는 약속이 있었죠. 진수는 수진의 귀에 속삭였어요. 사랑한다고, 남은 인생 함께 하자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행복한 눈물.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방 안을 비추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서로 맞닿은 이마. 진수가 수진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어요. 고맙다고. 내 인생에 와줘서 고맙다고.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함께해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수가 먼저 눈을 떴어요. 옆에 수진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진수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뒤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배신과 허세, 거짓과 이별. 하지만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펼쳐져 있었어요. 진심과 신뢰, 사랑과 행복. 수진이 눈을 떴습니다. 진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웃었습니다. 진수는 중얼거렸어요. 62세에 알았습니다. 진짜는 결국 진짜끼리 만나게 된다는 걸. 허세는 언젠가 무너지고 진심만 남는다는 걸.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54세에 알았어요. 같은 걸.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봄, 새로운 인생.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